보통 아이는 처음에 엄마하고 분리되어 있는 자기 셀프라는 개념이 약하다고 본 거죠. 이고가 있지만 엄마의 일부로서의 자기를만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하고 자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정서하고 자기가 엄마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하고 자기가 가지는 정서하고 이게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심바이오시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여러분들이 표현하기는 게 여러 가지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가 엄마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식할 때가 돼야 그때 느끼는 정서가 대상에 대한 정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남근기 이후가 그러니까 펠릭 피어레디 정도 돼야 그게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 이전 2살까지는 아직은 그런 심리적인 독립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렇죠. 네거티브 트랜스퍼런스가 있으면 그건 프로이드가 봤던 전이라고 하는 건 프로이드는 파시티브 트랜스퍼런스를 가지고 치료한다고 봤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다가 네거티브 트랜스퍼런스가 많이 일어나면 그건 치료할 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이 남근기 정도 돼야 어머니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이라고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자기가 다르고 아버지는 또 다른 대상이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이 각각 독립된 인격으로서 이제 이해가 되게, 독립된 사람은 이해가,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 거야, 이제 내 거라고 주장하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엄마 것도 아니고, 동생 것도 아니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때가 돼야, 이때 이제 자기가 느끼는 정서가 엄마가 느끼는 정서하고 자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자기라는 게 형성되기 전에는 엄마가 느끼는 정서하고 애가 느끼는 정서가 자기의 적이라고 하는 이 정서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는 자기의 일부니까 아이 느낌 속에는 엄마는 자기의 일부일 뿐이 엄마가 독립된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보통 프로이드가 봤던 전이는 어떤 면에서 엄마에게 느꼈던 생각을 정서를 지금 치료자에게 그 정서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또는 아버지에게 느꼈던 정서가 치료자에게 전이가 된다, 이런 개념인데, 임상적으로는 원래 이 전이의 개념도 조금 각각 달리 있어요. 어떤 경우는 무의식에 있던 것이 전의식이나 의식으로 오는 것을 전이라고 하는 게 원래 프로이드의 개념이에요. 초기에는 이제 그런 개념을, 지금도 그런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무의식에 있던 것이 전의식으로 옮겨오는 것을 전이라고 봤는데, 근데 그게 임상적으로 볼 때는 실제 드러나는 현상은 과거에 아버지에게 느꼈던 정서나 어머니에게 느꼈던 정서를 아이가 치료자와 관계에서 치료자에게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자기 정서하고 자기가 아버지에게 느꼈던 정서, 어머니에게 느꼈던 정서, 그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어떤 정서를 자기에게 주는지, 어머니가 어떤 정서를 주는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런 정서를 가졌을 거라고 느끼죠. 아버지가 자꾸 화를 냈던 사람이면 치료자를 만나면 치료자도 계속 자기한테 화를 낸다고 느끼고, 어머니가 자기에게 쌀쌀 맞았다고 한다면 쌀쌀 맞은 엄마라는 이미지, 그 정서가 있죠. 이 사람의 엄마라는 자기 내적 표상 안에 있는 엄마는 쌀쌀 맞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쌀쌀 맞은 정서를 우리 치료자가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전이가 일어나는데, 그러려면 이런 정서가 엄마가 어때? 아빠가 어때? 엄마는 쌀쌀한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으려면 엄마는 자기하고 다른 정서를 가진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분리가 돼야 되죠. 그런데 아이들이 초기에는 엄마하고 아이가 느끼는 것은 엄마의 정서하고 아이의 정서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슬프면 아이도 슬프고, 엄마가 화나면 자기도 화났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 심바이오시스, 그러니까 분리 개별화가 되기 이전 상태, 그러니까 머지되어 있는 상태, 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독립된 엄마에 대한 생각이라는 게 없어지게, 이게 자기 생각인지 엄마 생각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라는. 그러니까 따로 독립되게 우리 치료자에게 오는 정서라는 게 프로이드가 봤던 그것은 엄마에게 느끼는 정서가 아이가 자기 거라니, 자기 정서가 우리한테 올 뿐이지 다른 사람에게 같은 정서가 오는 게 없다는 얘기죠. 시기와, 그러니까 프로이드하고 클라인이 크게 다른 점, 우선 프로이드는 처음에는 이고가 없다고 봤어요, 아이에게. 그러니까 이드만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 처음에 생물학적인 존재로만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드 상태에 있다가 외부 세계하고 부딪히면서 조금씩 이드의 표면에 뭔가 현실과 교류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조금씩 만들어지면서 그게 이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드로부터 이고가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초기에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이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자기라는 게 셀프가 없으니까, 자기가 불안도 없어요. 말하자면 셀프가 있어야 불안할 거 아니에요. 자기라는 게 없으니까 자기의 또 독립된 불안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디펜스도 없고. 그래서 아이는 어떤 면에서는 이고는 프로이드가 봤던 이고는 에너지가 없는 이고예요. 그리고 프로이드가 봤던 이드라고 하는 건, 이드는 에너지 덩어리인데 무슨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드, 이고, 슈퍼 이고라고 하는 하나의 가설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가설을 워낙 프로이드가 유명해서 많은 사람이 그걸 따라갔지만, 그걸 따르지 않은 대인관계 정신분석가들도 얼마든지 있죠. 그 대상관계에서도 그 이론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멜라니 클라인이 봤을 때, 멜라니 클라인은 처음부터 우리는 이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봤어요. 이고를 가지고 이 이고가 일단 자기의 불안을 느낄 수 있을 정도, 불안을 느끼고 불안에 대해서 자기를 방어를 할 수 있을, 방어 메커니즘을 발동할 수 있을 만큼 그만한 이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약하긴 하지만 이미 자기가 지금 위험한지 안 한지, 불안한지 안 한지를 깨닫고, 불안한 경우엔 불안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이런 이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에서 처음부터 이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론이 크게 다르죠. 그래서 어쩌면 프로이드가 프리 에더프라라고 에더프를 크게 구별을 해서, 그러니까 펠릭 피어리딩이 되기 이전에 느끼는 그러니까 보통 에더플 피어리드를 지난 사람들, 그 뉴라틱 환자 수준이 된 사람만 정신분석이 대상이 된다고 봐서 최소한 3세에서 5세를 펠릭 피어리드 봤으니까 3세에서 5세 이전 단계에 상처가 있는 이런 환자들을 다루는 것은 그 정신분석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라고 봤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프로이드식으로 이게 전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멜라니 클라인이나 다른 분석가들이 볼 땐 아이는 처음부터 불안이 뭔지 안다는 얘기예요. 베이직 앵사이티.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들이 캐런 호나이 공부를 했을 때, 캐런 호나이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그 환경에서 오는 근본적인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때부터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불안을 해소하고 자기가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어 패턴을 형성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인격 패턴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게 초기의 환경에서 근본적인 불안,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자기가 환영받지 못하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 아이가 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하는 방식이, 어떤 아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하고, 어떤 아이는 아주 싸워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어떤 아이는 아예
철수하려고 하는 이런 어린 시절의 패턴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만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근본적인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도 어린 시절의 그 패턴이 이제 이게 뉴라틱하게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불안을 느끼는 것은 아주 초기부터 느낀다고 해서, 그러니까 트루 셀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트루 셀프나 이고, 셀프나 이고나 프로이드가 맡은 셀프고 이고고 어떤 것들이 처음에는 그냥 생물학적인 존재로만 봤기 때문에 심리적인 존재로서 보질 않았다는 얘기죠. 아주 초기에 심리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존재가 되기 이전 상태에 있는 대상들을 그 상태에서 경험했던 것들이랄지 그때의 문제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나중에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런 패턴에 있는 사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사이카틱하거나 보드라인 패턴으로 가는데, 이런 분들은 프로이드가 봤던 정신분석적인 방법으로는 치료가 안 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 전이가 없다고 봤는데, 멜라니 클라인의 현대 정신분석에서 볼 때는 전이가 없는 게 아니고 전이가 너무 많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 이건 좀 멜라니 클라인 전이가 너무 많다고 봤던 것은 해리 스택 설리반 대인관계 이론의 미국의 설리반은 1920년대에 스키조프리니아를 치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이드하고는 독자적으로 프로이드의 영향도 받았지만 미국이라는 풍토에서 미국의 자기가 만났던 여러 심리학자, 인류학자, 사회학자 이런 여러 많은 사람과 교류하면서 독자적인 자기 이론을 형성한 게 설리반인데, 설리반은 처음부터 스키조프리니아를 봤어요. 스키조프리니아 정신분석을 충분하게 훈련하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기의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분도 이분이 프로이드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프로이드 얘기에 신빙스럽지 않은 부분은, 이분은 스키조프리니아 환자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 안에서도 전이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전이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이는 뭐냐면 아이들이 엄마하고 관계에서 있었던, 엄마하고 분리되지 않은 엄마하고 관계에서 느꼈던 그 정서가 치료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나르시스틱 전이라는, 그게 독립된 인격이 아니고 서로 독립된 대상으로 우리를 대하는 게 아니고, 치료자와 관계, 과거에 엄마에게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에게 기대도 하고 화도 나고 자기의 신체의 일부인 것처럼 느꼈던 그 정서를 치료자에게 다시 느낀다는 얘기죠. 이것도 전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전인데, 이 전이를 프로이드는 본인이 생각했던 전이하고 다르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전이는 프로이드가 봤던 전이가 아니라고 봐서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적인 방법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봤지만, 그 이후의 학자들은 멜라니 클라인이 이런 구별하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환자를 다 봤다고 봐야 돼요. 사이카틱하거나 뉴라틱하거나 별 구별 없이 봤어요. 왜냐하면 멜라니 클라인은 벌써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지만, 심리 구조가 사이카틱한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시기가 보통은 태어나서 한 3개월 정도, 3개월 사이에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이라는 개념을 쓰죠. 편집 분열적 자리에 있다가 4개월부터 6개월쯤 되면 그때 벌써 분열시켰던 어떤 대상들이, 나쁜 엄마, 좋은 엄마가 한 엄마라는 걸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통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통합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인격도 통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합된 대상, 한 6개월쯤 지나면, 건강하게 자라는 6개월쯤 지나면 자기 셀프 자체도 통합된 셀프를 가지게 되고, 이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통합된 이고가 있고, 멜라니 클라인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고 대상 자체도, 아브젝트 자체도 통합된 대상들, 통합된 대상과 통합된 이고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때는
프로이드식으로 이고 사이칼라지 식으로 본다면 분리개별화가 이때 된다고 본 거죠. 그런데 이고 사이칼라지스트는 이 분리개별화에 대한 굉장한 연구를 많이 말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말러의 이론들을 많이 공부를 하는데 보통 심리적인 탄생, 완전한 심리적인 탄생은 30개월에서 36개월, 보통 3년 3살쯤 3 years old쯤 돼야 심리적인 탄생을 한다고 사이클라지컬 버스라고 하는 말러의 얘기는 어떤 프로이드의 이론을 어떤 발달 심리 쪽에서 백업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시기가 되기 이전에 심리적인 탄생이라고 이고 사이칼리스트 얘기하는 것, 프로이드가 봤던 어떤 뉴라틱한 환자 수준 이런 것들, 이 개념들은 그 이전 단계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경험들, 탐구할 기회들을 많이 놓쳤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중증 환자들은 아주 심각한 환자들은 대부분 프리에더펄 시기, 현대정신분석적으로는 첫 1년에서 2년 사이가 가장 크리틱하다고 봐요. 이 사이에 가장 심한 환자들이 어떤 초기 경험들이 이 시절에 있었다는, 상처가 태어나서 1년, 2년 이 무렵에 있었던 상처가 나중에 그게 원인이 돼서 나중에 정신증이나 보더라인 환자들이 또 심각한 신경증 환자들이 나올 경우에 이분들 치료가 제일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르시스틱 트랜스퍼도, 자기애적 전이라는 개념은 코웃도 쓰고 있고 어쩌면 현대정신분석에도 그 개념을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상관계 클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따로 구별하지 않고 처음부터 환자를 구별하지 않고 봤던 전통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이고 사이칼러지 쪽하고는 발달 라인이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아주 초기 환자들을 보기 시작해요. 어린아이 치료도 하면서 하면서 배운 거기서 관찰했던 걸 일원화했던 것을 결국 사이카틱한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초기 어린아이들에게서 심각한 불안 증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어가 있다고 봤다고 하는 이런 이론은 프로이드 이론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프로이디언들과 클라이언들이 서로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던 이유가 같은 프로이드의 개념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이론의 내용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죠. 오늘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시간을 좀 썼는데 근데 제가 설명할 때마다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걸 말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히스토리가 있어가지고 각자마다 각각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에센스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어떤 식으로든 설명해낼 수 있는데 우선 이해가 중요하죠.